안녕하세요, 라쿤입니다. 오늘은 저도 좀 자극적인 제목으로 조회수를 높여보려고 해요. 오늘의 제목은 한국은 얼마나 망했는가 랍니다. 제목처럼 뭐 자극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십시오. 얼마나 망했냐라는 말은 뭐 가치 판단일 수도 있고 상황의 설명일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표를 보면서 이렇게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월요일 8월 5일이 블랙 먼데이였죠. 여기서 이제 블랙데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랙데이 4월 14일이죠. 짜장면 먹는 날. 그래서 블랙데이라는 것은 주가가 아주 많이 폭락하는 그런 날을 이야기를 합니다. 월요일날 주가가 많이 폭락하면 블랙 먼데이가 되고, 금요일날 많이 폭락을 하게 되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됩니다. 보통 보면은 블랙 웬스데이 이런 경우는 잘 없고 금요일이나 월요일날 주가가 많이 폭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블랙 먼데이나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월요일날 2.56% 정도가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1.51%가 빠졌어요. 다행히 수요일에는 좀 잠잠해지다가 목요일 날은 한 1% 정도 다시 상승하는 그런 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게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한국이 망했다. 일본하고 싸우다가 이제 한국이 망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외를 한 날은 2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블랙 먼데이가 온 거는 이제 6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것은 수출 우대 철회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게 이 정도의 경제적 충격을 주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니 아시아 시장이 당시 모두 떨어지고 다우존스 지수도 2.9% 정도 하락하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블랙 먼데이를 겪게 되었습니다. 뭐 우리나라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죠. 미국은 물론 다음날 회복을 하긴 했는데, 그날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중국의 환율 안정으로 인해서 다우존스 지수가 다시 뛰어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결국 블랙 먼데이의 결과는 중국의 환율 문제와 그리고 이제 환율 지정국 문제가 더 큰 문제였던 건데요. 거기다 이제 한국이 화이트 리스트 제외까지 이슈가 더해지면서 울고 싶은데 말하자면은 뺨까지 맞은 그런 격이 되는 거죠. 참고로 중국의 환율 변동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의 그래프가 있어서 하나 첨부를 해봅니다. 여기 살펴보시면은 2008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때 금융위기가 있었죠. 쭉 이제 환율이 점점 낮아지다가 도로 올라가다가 잠깐 반등을 하고 그다음 이제 다시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하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계속 약세를 보이는 것이 시장의 이제 움직임인데, 이것을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해서 막고, 이게 결국 문제가 돼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그렇게 환율 지정국으로 지정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걸 보다 보니 과연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망하게 됐나, 뭐 이런 이슈도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이거저것 좀 찾아보게 됐어요. 표도 찾아보고. 우리나라의 기사에서는 세계 경기가 초호황인데 우리나라만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쓰여진 기사가 종종 보이죠. 이런 의미에서 다른 나라 주가와 우리나라 주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한국, 홍콩, 일본의 주가지수 비교표가 있어서 제가 한번 첨부를 해보려고 해요. GDP 성장률 같이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지표도 있지만 저는 주가지수가 좀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치가 현상만 반영하는 것이라면 주가지수는 그거 외에 기대심리라든지 그런 것도 반영이 돼 있거든요. 방향성에 대한 심리도 반영돼 있고요. 예를 들어 실적이 최악이라도 다음 분기에 실적이 반등할 그런 기대가 있다면 주가는 뛰어오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주가지수라는 것은 각 경제 주체가 이루어져서 만들어낸 그런 집단지성의 수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좀 보시죠. 이게 한중일, 중국 대신에 이제 홍콩이 나왔죠. 이 3국의 그래프입니다. 이게 오랫동안, 올해 안에 이제 주가 지수의 변동을 나타낸 것인데, 0으로부터 전부 다 시작을 합니다. 이걸 보면은, 주가 지수가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모양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을 이제 커플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움직이는 거죠. 반대말은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하고요. 이 도표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국 경제가 왜 따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경기 변동과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그 궤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결과치를 보면은 이 부분은 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어요. 먼저
니케이 225를 보면은 마이너스 2.5 정도가 연초에 비해 올랐고, 홍콩 같은 경우에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마이너스 6 정도이죠. 우리나라만 빼고 다른 나라가 전부 다 호황이다라는 말은 분명히 거짓인 기사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가 아주 뒤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망한 것이냐? 그건 뭐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보통 회사가 부도가 날 때 수십억으로 부도가 나지 않아요. 1,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1억. 그 작은 돈을 못 막아가지고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한국은 작은 위기도 쉽게 넘기면 안 된다는 뜻이죠. 자, 오늘 그래프에서 보신 것, 비슷하지만 분명 차이가 있다는 것. 이게 아마 세계가 우리 경제를 보는 그런 시각일 겁니다. 한국 혼자 우리가 최고다, 우리는 자신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자립할 수 있다,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특히 정치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선언이라고 합니다. 선언은 생각이나 자기 철학을 내뱉는 것이지 상황을 바꿔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더군다나 무언가를 해내는 그런 행동과는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 이제 현실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현실을 좀 바라보고 이 현실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쿤이었습니다.